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은 경관 쉼터. 지난번 함앵커 간다도 바로 이곳에서 이 조직위의 김유빈 나라 팀장과 함께 인터뷰를 시작하고 12일간의 대장정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그날,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와 함께 이 잼버리의 파행, 이 반쪽짜리, 또 우리 도민들에게 안겨준 실망감과 더불어서 잼버리의 실태를 말씀 나누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8월 1일 날 왔을 때 물론 이제 스카우트 대원 43,000명이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영식 전날 8월 1일 이미 이곳에서 수많은 텐트들을 볼 수가 있었고 장관이었다라는 표현을 제가 해드렸거든요.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 날인 오늘 이미 텐트들은 다 철수를 했고요. 지금 텐트의 바닥에 깔았던 바레트, 플라스틱 깔판만 지금 보이고 있는데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철수한 것을. 자,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도민들의 실망감과 낙담, 또 자존심의 상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정말 6년간을 준비해왔고 기대에 찬 우리 도민들, 또 국제적인 행사를 치름으로써 새만금의 위상과 앞으로의 새만금의 거는 기대, 발전 속도,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대 속에서 조금은 부풀리기식, 에드벌룬 띄우기식 보도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폐영식이 있어야 될 오늘 이 자리에 다 떠나버리고 저렇게 플라스틱 깔판 팔레트라고 하는 것만, 또 철수하는 그 공사 현장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처장님, 대표님. 일단 저는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황지우 시인의 시 한 편이 떠오릅니다. 뼈아픈 후회.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떠난 자리가 뭐 슬프다, 이런 시인데요. 진짜 안타깝죠. 저도 이 자리에 오간 지가 한 24,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바다였었고 갯벌이었었고 그런 곳을 바라봤었고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또 이제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말라가는 갯벌, 그러나 여전히 갯벌로서 기능하고 있던 시절, 그리고 2020년 겨울이었습니다. 2월, 3월에 이곳이 잼버리 부지로 정해지고 나서 2017년 8월에 정해진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정해진 거는. 그리고 이제 3년 가까이 지나서 첫 삽을 뜨게 됐는데, 그러면서 갯벌이 사라지는 그런 광경들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여기에서 제대로 잼버리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남은 어찌 보면 갯벌로 복원 가능성이 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갯벌로서 일부 기능을 유지했던 곳을 이렇게 2주간의 행사를 위해서 메꿔서 잼버리를 하는 것이 잼버리 정신에 과연 맞는가 라는 부분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설령 메꾼다 하더라도 여기가 바다 준설토를 터서 퍼 올려서 깔아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야 좀 땅이 다져지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집안이 안정화될 그 기간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원래는 관광 레저 용지였는데 농업 용지로 임시 사용 허가를 새만금위원회가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농업 용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집안을 안정화시키거나 그 제대로 물을 빼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부족했었다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잼버리에서 필요했던 면적이 당초 보면 389헥타르거든요. 근데 막상 이 사업을 뒤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잼버리 1209 합한 면적이 884헥타르예요. 2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더 넓은 땅이 두부처럼 무른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농지니까 물을 가두는, 논이니까 물을 가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떨어지고, 그래서 무릉도응이는 많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비가 오면
그 질창이 돼버리는 그런 조건들 속에서 과연 잼버리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마 예정대로라면 이제 지난 일요일 6일 저녁에 K-팝 콘서트가 이곳에서 열려야 했고 이게 이제 열릴 수 없게 되자 전주 월드컵 경기장 이전 문제 그것마저도 태풍으로 인해서 걱정이 되니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전해서 아마 이제 방송이 나간 시점에서 보면 이미 지난 일이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녹색 그 플라스틱 깔판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경지 정리가 잘 된 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 논보다도 배수로가 더 적어요. 지금 보시면 그냥 블럭을 나누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게 논이라고 보면은 지금 텐트가 쳐져 있는 이 사이에 사실 배수로가 하나씩 더 안정적으로 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농지다 보니까 사실 논을 만드는 거잖아요. 논은 일정 부분 물을 가두는 시설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판판하게 되어 있고 그 물이 군데군데 지금 그 물이 지금 차 있는 곳들 보이시잖아요. 오히려 가운데가 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저 배수로라고 만들었지만 육안상으로 보더라도 자연 배수가 쉽지 않겠다라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군데군데 지금 배수지를 파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걸 펌핑한다고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현재의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농업용지로 조성해 놓은 이 조건 하에서 배수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칠면초 같은 염생식물이 남아있을 정도로 염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못 자라니까 그늘을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조건이어서 오히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폭염이었고 준비 부족이었다라고 하면 스카우트 정신으로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고 훈련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워낙 그 자연 상태가 인위적으로 그 여건이 변경이 되는 훼손이 되는 과정이었다 보니까 그거가 훨씬 더 열악한 조건이 더 강하게 그 피해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겨내기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영지가 보이는 이곳 경관 쉼터. 사실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보러 오셨습니다. 자, 사진은 찍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텐트를 볼 수 없는 녹색 파레트만이 보이는 이곳 드넓은 영지를 바라보면서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또 우리 도민들의 상처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떠나서요 정쟁의 구도로 가서는 안 되는 모습 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기대했던 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 실망감 반쪽짜리 사실 우리가 그렇게 유치해서 좋아했고 많은 기대를 전국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엄청난 유발 효과들을 고용과 더불어서 경제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민들의 실망감은 어떨까요? 그 많은 말씀들 하시잖아요. 아마 우리 도민들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라북도가 새만금이 국내 후보지 경선에서 정해진 게 2015년이잖아요. 그때부터 따지면은 거의 한 8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의 수준이 약 43,00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이 머무르고 생활하고 안전하게 이 잼버리를 즐길 수 있는 그 여건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들어줬는가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부분들도 있고요.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했고 또 어떻게 역할이 나눠져 있고 여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모든 게 다 그 차곡차곡 순서대로 가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고 사진 찍고 갔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냐. 결국은 이로 인한 모든 피해가 다 우리 전라북도에게 그 예를 들면 희생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게 저는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어쨌든 그 자연환경 조건들 폭염이라든지 폭우가 지나갔고 가장 뜨거웠던 폭염경보가 6일 이상 발효령이 됐던 곳이었고 또 이곳이 농업용지로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집안이 안정화되지 않은 매립지였고, 이런 조건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뭐 그늘막이라든지 뭐 냉방차라든지 물이라든지 화장실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화장실 위생 문제까지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조차도 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폭염인데 쉴 곳이 없고 해충에 시달려야 되는데 병상이 없고, 화장실은 뭐 그냥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샤워 꼭지는 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원래 9명 정도가 샤워 꼭지 하나를 써야 되는데 뭐 36명 정도가 써야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들, 뭐 이런 상황들이 왜 개선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철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새만금 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원래 관광 레저 용지였고, 근데 이 용지를 매립할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국제 대회를 유치를 해서 그거를 빌미로 해서 새만금 사업의 매립의 속도를 높이고, 그걸 빌미로 해서 공항이 들어서야 되는 거를 강조하게 되고, 또 예타 면제를 끌어내고 새만금 고속도로의 속도를 높이고 뭐 이런 걸로 활용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우리가 국제행사를 가져오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 인프라를 갖추는데 관심을 썼겠냐라고 이야기할 건데, 그렇게 했으면은 정말 책임지고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 뭐 43,000명 정도 모이는 건데, 우리 올림픽도 여러 번 동계올림픽도 치렀고 하계올림픽도 치렀던 나라잖아요.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왜 이 모양으로 이렇게 파국을 맞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과 그때 당시 기후 조건이라든지 야영장의 조건들을 빨리 진단을 하고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던 이 두 가지를 좀 잘 짚어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어찌 보면 현재 뭐 32년째 됐잖아요. 이 새만금 사업의 어떤 대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번 잼버리를 통해서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된다. 지금 바닷물이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좀 많이 찼잖아요. 바닷물이 좀 들고 나는 새만금이었더라면 우리 잼버리에 온 친구들이 갯벌 기수욕도 좀 즐기고요. 수상 레저 활동도 이 새만금에서 직접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요즘 뭐 우리 예능에서 많이 해루질이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갯벌에서 채집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기후위기에도 대응하는 것이고 우리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바다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새만금 잼버리에서 좀 더 배우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아쉬움과 후회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여기가 지금 해창 장승벌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컨테이너가 4개 있잖아요. 4대 종단이 새만금 사업이 생명을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만금 갯벌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올렸던 기도 도량이고요. 지금 새로 잼버리가 열린다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렇게 영문으로 여기를 소개하는 내용들을 좀 담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말한 대로 예전에 여기의 모습, 지금 바닷물이 들어와서 장승의 가슴까지 차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들고 나는 이 지금 그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 곳이 바로 저 사진 똑같은 장소입니까? 예, 같은 장소입니다. 이게 평화로운 곳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매향비, 여기 보면 천년 1월 30일이니까 22년 전입니다. 23년 전이죠. 예.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부안 사람들, 전북 환경운동연합, 뭐 이런 환경과 공해연구회 이런 지역과 전국에 있는 단체들, 지역 주민들이 함께 2000년 1월 30일에 여기서 매양제를 지내고 그 즈음부터 여기에 이제 장승을 더 세우기 시작한 거죠. 저 큰 현수막에 이 장승 사진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데 이곳은 이제 묻히 돼 버렸습니다. 이 바로 옆에 이제 바로 저희가 아까 보고 온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영지를 보고 바로 그 옆에
세워진 장승을 보러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곳을 좀 다녀갔을까요? 어땠을까요? 우리 이정현 대표님 마음처럼 영어로까지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는데 몇 명 여기서 설명을 듣기도 한 것 같고요. 또 여기가 이제 출입구잖아요. 그래서 많은 과정 활동이라든지 영예 활동을 하러 가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지나가면서라도 봤을 겁니다. 아, 이곳이 어떤 곳일까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가게 됐고, 이번에 이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게 된 원인이 아마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된 곳에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아마 이런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듣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SNS를 통해서. 그러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영문으로 번역한 내용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충분히 검색하면 그 친구들도 다시 좀 되새겨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저게 대략 98, 9년도부터 아마 장승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났잖아요. 세월의 바람과 비와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장승이 쓰러져 갔습니다. 쓰러졌고 지금 누워 있는 장승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풍상에 바스러져 간 오래된 장승들이 있고, 또 여전히 이곳이 다시 바닷물이 들고 나는 갯벌로 복원됐으면 좋겠다, 생가금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뛰는 시민들, 종교단체, 환경단체들이 장승을 또 계속해서 이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던 8월 6일에 전국에서 한 200여 명 정도 시민들 그리고 환경단체 회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요, 장승을 6기를 세웠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가 어떤 곳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만장 21개를 내걸었는데요. 홍성담 화백이라고 새만금 미술행동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화가분이 계시는데 직접 골라주셨습니다. 아이들 감성에 맞고 아이들이 봤을 때 새만금이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새만금은 이런 땅이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만장을 저희가 20개를 내걸었습니다. 사실 새만금 영지가 있었던 곳이 이제 갯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카우트 잼버리 이야기를 하면서 웬 또 갯벌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곳 영지가 갯벌이었을 때 그 갯벌이 하는 역할, 갯벌이 존재하는 어떤 이유, 의미,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 그 갯벌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적 가치와 더불어서 이제 탄소를 흡수하는 그 역할.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시대의 폭우라든지 폭염, 이런 기후 변화가 온난화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라는 건 뭐 초등학생도 다 알 정도인데, 그런 의미에서 잼버리의 현장에서 그 영지가 갯벌이었다라는 것을 또 교육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어쨌든 뭐 바다는 인류의 마지막 식량 창고라고 하고요. 그 갯벌은 블루 카본이라고 해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 하구역 같은 경우는 바다 생물의 자궁과 같은 이 생물의 산란지 기능과 어린 시절을 보내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풍요롭게 하고 인근 그 연안 어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가 바로 바다와 갯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좀 배워가는 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과제들을 실현해가는 역할들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음 청소년들에게도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그 과정이다. 얼마든지 우리가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일정 부분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사례, 저는 그게 정말 자랑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시기, 개발의 시기를 지났지만 그 시기를 우리가 성찰하고 되돌아보면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뭐 생태관광이든 어업 활성화든, 그리고 일부 필요한 곳은 도시용지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을, 그런 희망의 공간들이 바로 새만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런 아이들에게 또 그런 꿈을 심어주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품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하멘커건다 현장 이곳에 무려 3번이나 다녀갑니다. 언제 또 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을 다녀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성장해서 그 나라의 주요 역할을 하게 될 그 세대가 됐을 때 이 새만금을 기억하고 새만금에 다시 투자하고 다시 관광하러 오는 그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되기를 그래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해보고요. 앞으로 이곳 영지를 비롯해서 이 드넓은 이 매립지가 어떻게 인간과 함께 또 자연과 더불어 발전해가고 보존해가고 성장해갈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죠.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방금 오셨어요? 네. 이거 잼버리가 여기가 원래 펼쳐지는 곳이었고 일찌감치 좀 떠났습니다.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원래 여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한 5번 정도 왔었어요. 이 안에 들어갔었거든요. 예. 근데 원래 이 지금 매립할 때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잡석이랑 똥창 해가지고 한 1m 정도 높이를 해서 가건물 짙은가 또 그걸 나중에 영구적으로 또 쓸 수 있게 해서 해야 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수로를 만들면 비가 많이 와도 빠지고, 이게 폭염에 때는 거기를 푸울장으로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정도 돈을 투자한다면 원래 처음 시행할 때 잘못한 거예요. 돈은 돈대로 날리고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도민으로서 어떤 실망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없으면 되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누군가 책임져야죠. 그잖아요. 약자를 몰아서 거기다 책임지게 하면 안 되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 뭔 얘기를 해야죠. 그죠? 지금 뭐 약자로 몰아붙여갖고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거 아니거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니 안녕하세요. 여기 영지 보러 오셨어요? 새만금 잼버리? 네. 어디에서 오셨어요? 군산이요? 군산에서. 근데 TV에서 봤을 때 여기 텐트도 많이 쳐져 있고 장관을 이룬 모습인데, 오늘 지금 텐트 하나 볼 수 없고 이렇게 플라스틱 그 팔레트만 보고 계시는데, 바람이 막 큰 바람이 많이 분다고 했잖아요. 잘 빛이 났지. 마음이 불안해서 잘못되면 어쩔 거예요. 보면 이 부지가 썩 그렇게 막 그 좋은 건 아니니까. 왜냐면 모기 많지, 습하지, 날 뜨겁지. 좋고는 좋은 건 아니잖아. 이거는 애들 해를 피할 수 있게는 해줘야죠. 아니란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맞지는 않잖아요. 보셔도 알겠지만 그 많은 애들이 오는데 이거 되겠어요? 되지도 않지. 생각을 잘못한 거야 이거는 지금. 야, 얼마나 넓은가 한번 와봤어. 그 텐트에 막 기운은 파랑하니까 텔레비에서 보니까 좋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바람이 온다니까 다 싸가지고 가버리니까 너무 허튼 거잖아. 그래서 그 뒤라도 한번 쳐다보고 간다고 일부러 온 거예요. 여기 거의 여기 부안 시민이나 김제 시민이나 군산 시민은 다 알아요. 이 부지가 모기도 많고 습하고 그만큼 조건이 안 좋다는 걸 다 알아요. 와서 보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체를 아이. 조직이 사무실이 저 바로 옆에요. 그래서 매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매일 날씨를 겪어야 되고. 나와서 보지 않았는가 보죠. 우리가 이렇게 밖에 봐도 다 아는 건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많은 아이들을 세상에서 각국의 다른 특성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 기회를 가지고 활용을 못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청소년들이 자라가는데 그게 제일 뜻깊은 거고, 아이들이 그걸 목적으로 왔을 것 같아요. 누구나 뭐 다 각각의 다 다른 뜻도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내가 그 나라를 가보지 못하면 아이들한테서 서로 문화라든지 무슨 뭐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걸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공감을 못했다는 게 참 아쉬움으로, 참 우리 정부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고 혜택을 아이들한테 배려를 해줬으면은 자라는 아이들이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걸 갖다가 기회를 놓쳤다는 게 되게 진짜 아쉬움네요. 와 보니까 떠나고 난 자리가. 아울러서 우리 도민이신가요? 네, 전부 도민이에요. 그 청소년 활동가고요. 그 청소년 활동가시고요. 또 활동하시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들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여름방학이 제일, 그리고 청소년기에 지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아이들이 되게 많이 성장하면서 느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이런 어떤가 울타리 안에서만 한국인들의 정치로만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게 조금 프로그램을 좀 각국의 나라에서 외부 활동,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좀 했으면은, 제가 참여는 안 했지만 그런 아쉬움이, 한국인에 좀 맞추려고 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을 좀 했으면은 좀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좀 많이 좋은 기회를 갖다가 놓쳤다는 부분이 계속 그런 마음으로 텔레비 화면에서 보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있던 자리가, 떠난 자리가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간 아이들도 있었고, 어떤 부분 각자의 다 많은 지금 4만 명에 되는 청소년들이 각자 다 다른 생각이겠지만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갔을 건데, 이 아이들은 아마 평생의 전라북도, 대한민국의 전라북도 부안군에 대한 새만금, 이 잼버리를 평생 아마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좋은 추억이 아니라서 같은 부모라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네.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갔던 아이들도 있는데 거의 한 50% 정도만이라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아쉬움이, 계속 아쉬움이 남아있고, 여기 아이들이 여름이니까 제일 아쉬운 점은 바닷가잖아요. 바닷가하고 연결돼 있는 프로그램이 좀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인데, 계속 조그마한 풀장, 유치원 아이들이 노는 그런 풀장 같은 데서 놀았다는 게, 여기 보니까 시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여기서 뭘 했나, 그리고 저기 그늘막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같은 부모로서 전 땡볕에서 아이들 다리에 막 벌레 물리고 그런 부분들이 치료도 못 받고 그런 애들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